네, 우리는 지금 파이썬 테스트의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를 하고 있고요. 테스트 오토메이션 유니버시티의 웹 UI 파이썬 패스에서 인트로덕션 투 파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인트로덕션 투 파이 테스트 챕터 4까지 진행을 했고요. 챕터 4까지 진행을 했고 오늘은 테스팅 클래스 챕터 5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라이브러리에서 그 git 소스 example 소스에서 챕터 5 코드를 체크아웃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익숙하시죠? git의 소스 코드 체크아웃하는 거. 체크아웃을 하고 나면 생성된 스토프라는 폴더가 새로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스토프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는 던던 init 던던.py 그러니까 언더바를 던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던던 init 던던.py라는 파일이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ocum.py라는 파일이 생겼어요. 파이썬에서는 요 닷파이라는 파일 하나하나를 모듈이라고 해요. 모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디렉터리, 그 모듈이 들어있는 디렉터리 안에 이렇게 던던 init 던던 닷파이 파일이라는 파일이 존재를 하면 이 디렉터리 하나의 패키지라고 합니다. 하나의 패키지. 그래서 이제 파이썬 패키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디렉터리 안에다가 자신이 사용할 모듈들을 집어넣고 그 안에 던던 init 던던.py라는 파일을 넣어주면 그게 패키지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 첫 줄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 프로젝트 루트 디렉토리에 스토프라는 디렉토리 생성을 했고 그 안에 새로운 파일 네임 던던 init 던던.py라는 파일을 생성했다.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어떠한 디렉토리든 간에 그 안에 던던 init.py라는 파일이 생기면 그것을 패키지로 다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로. 이건 이제 파이썬 기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안에 있는 파일들은 이제 모듈이라고 하죠.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듈들은 다른 모듈에서 임포트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패키지로 만든 다음에 만들고 나면 그 패키지 모듈들을 다른 모듈에서 임포트해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요 던던.init 파일에는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고 그냥 파일만 생성을 해놨습니다. 이걸 패키지로 만들기 위해서. 물론 이 던던.init 던던.py 파일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있겠죠. init이라고 되는 거니까 뭔가 초기화 작업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이 챕터에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디렉토리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테스트 모듈들을 집어넣었었죠. 그렇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파이 테스트 라이브러리의 기본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 테스트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테스트 언더바로 시작하는 파일들을 테스트 파일로 인식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그 모듈 안에 테스트 언더바로 시작하는 메서드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로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토프라는 패키지를 하나 생성했고 그 스토프라는 패키지 안에 ocum.py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ocum.py 안에 들어가 보시면 accumulator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accumulator. 네, 클래스는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본 챕터 중에 클래스 챕터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accumulator라는 어떤 오브젝트를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accumulator라고 하는 이 클래스 자체는 그 내가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싶은 어떠한 객체를 정의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의서요. accumulator는 뭐다 라고 정의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accumulator 클래스의 초기화하는 init 이게 이제 생성자라고 그랬죠. 생성자. 그래서 accumulator 인스턴스를 우리가 생성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항상 요 init 메서드가 실행이 된다. 그 다음에 요 self라는 파라미터는 그 생성된 인스턴스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언더바 카운트, 언더바로 시작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클래스는 자료와 메서드, 그러니까 데이터와 메서드를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클래스, 이 클래스에 그 카운트라는 자료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언더바로 시작을 하는 거, 일반적으로 어떤 변수명이 언더바로 시작하는 거는 그 프라이빗한 함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어큐뮬레이터에 count 언더바 count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count 언더바 count라는 변수는 그 객체 내부에서만 쓸 거야. 그러니까 외부로 내노출하는 건 아니고 내부에서만 쓸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초기화할 때 어큐뮬레이터가 처음 생기면 count 언더바 count의 변수값은 항상 0으로 초기화돼서 생성이 되겠죠. 이게 제일 먼저 실행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count라는 메서드를 디파인을 했는데요. define count, 그 다음에 얘는 나 자신의 count 값. 그러니까 지금 이 count 값은 인스턴스 내부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accumulator 인스턴스를 외부에서, 내가 쓰는 코드에서 그 인스턴스의 count 값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count 메서드를 호출해서 리턴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처음에 프로퍼티, 그러니까 골뱅이 프로퍼티, at이죠. 이제 골뱅이를 읽을 때 우리는 at이라고 하는데, at 프로퍼티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를 붙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프로퍼티다라고 돼 있습니다. 프로퍼티. 그러니까 프로퍼티라는 건 뭐냐면 객체에 어떠하게 붙일 수 있는 어떤 음, 프로퍼티를 한글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헷갈리네요. 프로퍼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네, 소유물 프로퍼티. 그러니까 이 클래스 인스턴스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로퍼티라는 거는 내 어큐뮬레이터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그 인스턴스에 count라는 어떤 값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를 붙이면 걔는 이 메서드는 프로퍼티다라고 정의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프로퍼티는 get하고 set이라는 거를 콜해서 value를 가져오거나 value를 지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With this property, a caller can get the value of count, but cannot set the value directly with an assignment method. 그러니까 이 property라고 하면 count라고 하는 값을 읽어올 수는 있는데, 이 count라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셋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볼게요. 조금 있다가. 그다음에 add라는 메서드는 여기 add라는 메서드를 추가를 했죠. 그리고 add라는 메서드는 뭘 하는 건가 봤더니 more라는 파라미터를 받으면 그 more를 그 언더바 카운트 값에 대해서 더하고, 받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을 더하는 메서드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more라는 변수의 디폴트 값이 1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파라미터를 주지 않으면 more에는 1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카운트 값에 1을 더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more에다 내 특정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 숫자를 count에다가 더하는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accumulator라는 클래스에는 생성자, 그 다음에 add 함수, 그 다음에 count 값을 읽을 수 있는 count property가 있습니다. count property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얘는 이제 클래스니까 지금 얘는 보시면 stop라는 패키지 안에 accum이라는 모듈 안에 accumulator 클래스로 선언을 한 거죠.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패키지로 만들면 이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듈들을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른 모듈에서.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사용하는 방법은 import라는 문장을 써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 쓰기 위해서 저희가 import 파이테스트를 했죠. 그 다음에 스토프 안에 accumulator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 from stop.accum, 그렇죠?
stuff.accum이라는 모듈에서, 그러니까 이 모듈은 실제로는 이 안에는 여러 개의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만 선언돼 있죠. accumulator라는. 그래서 accumulator 클래스를 가져와서 쓸 거야. 그래서 import accumulator. 그러니까 우리는 pytest라는 걸 가져와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accumulator라는 클래스, 방금 우리가 선언한 이 클래스를 가져와서 쓰려고 지금 이렇게 임포트를 했습니다. 임포트.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테스트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accumulator를 초기화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accumulator 초기화 테스트 케이스. 그렇죠? 그래서 accumulator 인스턴스를 생성한 거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괄호 열고 괄호 열고 하면 이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죠. 이 생성자. 그렇죠? 그러니까 accumulator에 해당하는 인스턴스가 비로소 하나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클래스만 선언했을 때는 그 객체가 어떻게 생긴 거야라고 정의해 놓은 거고, 이렇게 생성상을 호출해서 인스턴스를 호출하면 그 객체가 실제로 이 프로그램상에서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accumulator 객체가 하나가 생겨서 accum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accum.count 하면 프로퍼티를 호출하는 건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add 프로퍼티는 만약에 클래스 안에 클래스에 프로퍼티를 붙이게 되면 이 프로퍼티는 밸류를 가져올 수 있지만 셋할 수는 없다. 다이렉트리 셋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accumulator 인스턴스의 count 파라미터에다가 프로퍼티에다가 값이 0인지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져와서 그게 0인지를 비교한 거죠. 근데 우리가 생성자를 accumulator를 초기화할 때 count 변수의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했고, 얘는 count 프로퍼티로 호출하면 이 언더바 count의 값을 리턴을 하는데 초기 값은 0이었으니까 이 부분이 true가 되겠죠. true. 그렇죠?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패키지에 있는 모듈을 임포트 문을 이용을 해서 다른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테스트 accum이라는 모듈에서 이 accumulator 클래스를 호출해서 썼죠. 그렇죠? 호출할 때는 패키지 명으로부터, 그러니까 from stuff.accumulator로부터 input accumulator를 가져와서 쓸 거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호출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임포트문에 대해서 봤고,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그 쭉 만들었는데 방금 설명한 이제 init이라는 초기화, accumulator 인스턴스가 초기화됐을 때 무조건 카운트 값이 0으로 초기화되는지 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한 개가 있고,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는 1을 더하는 테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accumulator 클래스 아까 define 할 때 add를 호출하면, 파라미터 없이 add를 호출하면 뭐의 1값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1이 더해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테스트 add 1 케이스는 내가 생성한 accumulator 인스턴스에 add를 호출하면 accumulator의 프로퍼티의 카운트 값이 1이 돼야 되겠죠. 0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지 테스트하는 테스트 케이스. 두 번째는 3을 더하는 테스트 케이스. 만약에 파라미터로 값을 주면 그 값이 더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accumulator 3을 했을 때 accumulator add 3. 얘는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했기 때문에 초기 카운트 값이 0이 되고 그 0에다 3을 더하는 거죠. 그렇죠? 이 변수와 이 변수는 같은 변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변수는 요 함수 내에서만 그러니까 살아있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요 함수가 실행이 되고 나면 요 변수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처음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전역 변수를 선언한 것과 지역 변수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accumulator 변수가 여기서 사라지기 때문에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내 실행할 때도 accumulator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한 다음에 거기다 3을 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생성했으니까 처음에 초기값 0으로 생성되고 3이 더해져서 그 결과 3이 맞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add를 두 번 호출했을 땐 당연히 0에서 1 더하니까 2가 되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아까 프로퍼티에 카운트를 세팅하면 직접 카운트는 10이다라고 세팅하면 얘는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세팅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익셉션이 맞게 발생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케이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죠. with 구문 안에 expression. 그러니까 파이테스트의 raise error, 그렇죠? 그러니까 에러를 캐치해서 그거의 값을 2로 가져오는 거. 지금 여기서 그 가져온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코드를 지금 테스트 어큐 안에 방금 설명한 코드가 초기화하는 거, 1 더하는 거, 3 더하는 거, 그다음 2번 더하는 것, 그다음에 익셉션을 발생시키는 것. 이렇게 만들어졌죠. 테스트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쭉 패스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위드문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위드문 한번 없애볼게요. 이렇게 하면 accumulator count 프로퍼티에 10을 세팅하는 거죠. 실행을 시켜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exception을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exception이 발생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exception을 여기서는 단순히 캐치를 했어요. 캐치를. 근데 만약에 내가 저 exception을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assert 한 다음에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음, 예, assert exception. 예, 이런 식으로 문자열 이 안에 있는 밸류가 저 exception이 나는지를 비교하는. 그래서 얘는 보면은 원래 저게 에러가 나는 메시지를 보면 여기에 보면 can't set attribute count. 얘는 여기서 이미 매치라는 메소드를 썼네요. 제가 설명을 약간 헷갈리게 했는데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매스에서는 보면 단순히 그냥 exception을 erase하고 넘어갔죠. 그 다음에 걔를 2라는 변수에다 가져왔고 2라는 변수의 밸류에 이게 있는지를 검사하는 assert문을 추가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코딩을 두 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accumulator 테스트에서는 아예 두 번째 파라미터로 해당 문자열이 매칭하는 경우에 assert true를 던지는 파라미터를 아예 썼기 때문에 사실 이 assert문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 쓰는 방법을 좀 더 보셔야겠죠. 그렇죠? 파이테스트의 raise 메서드를 한번 다시 보면 파이테스트 raise에 보시면 그다음에 여기 매치라는 요 중괄호는 옵셔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옵션으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근데 매치라는 파라미터를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매치라는 파라미터의 설명을 보면은 만일 레귤러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집어넣고 그것이 어, 테스트 됐을 때, 익셉션 됐을 때 만일 그 문자들이 매칭 컨테인 들어 있어서 매칭이 되면 escape.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요단 매치라는 패턴을 호출한 것과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매칭이 되면 테스트에 대해서 통과된다라는 그 라이브러리 설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밑에 예제를 보시면 만약에 이런 에러를 얘는 이제 레이즈 에러를 이미 문자열로 낸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must be zero와 none이라는 것들이 매치되면 true가 되겠죠. 보면 요 문자열이 들어 있으니까 매치가 되면서 요 with partet raise 문이 true로 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치라는 문을 쓰면 기존에 코딩하는 것처럼 두 라인으로 어서트를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어서트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매치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어설트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인 거죠. 네. 그래서 요 레이즈 코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파이테스트 레이즈.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으로 뭐가 있냐면 유닛 테스트는 아래 패턴을 일반적으로 따른다.
근데 어떤 패턴을 따르냐면 arrange, act, assert라는 패턴을 따른다. 그게 뭐냐면 arrange는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셋업. 그러니까 내가 실제 테스트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액트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 assert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 액트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뭐 프리셋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여기서는 arrange라고 표현을 했는데 arrange. 그래서 방금 우리가 작성한 코드에서는 요 accumulator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이 테스트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arrange. 그렇죠? arrange. 그다음에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act. 그렇죠? 나는 두 번 더 하는 걸 테스트하고 싶어. 그다음에 세 번째로 assert. 그렇죠? 그래서 이 테스트 코드는 일반적으로 arrange, 그다음에 act, 그다음에 assert라는 세 가지 단계의 패턴을 항상 따르도록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당연하겠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This pattern will keep your test simple. 그러니까 이 룰을 계속 따르되 계속 코드를 간단하게 만드는데 포커스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그리고 유니크한 비헤이비어별로 분리하는 것이 코드 패턴이 좋다. 그러니까 좋다. 그 코드 패턴을 따라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코드를 조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끝났네요. 테스트하고 끝났는데 네. 우리 코드를 다시 보시면 얘가 arrange, act, assert고 그거를 실행하는 방법은 방금 우리 툴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커맨드 라인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우리가 파이썬으로 실행을 시키는데 파이테스트 모듈을 실행을 시키는 거죠. 파이테스트 모듈. 우리는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를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m을 통해서 나는 모듈을 실행을 시킬 거야. 그래서 -m 그다음에 파이테스트. 그러니까 나는 파이테스트 모듈을 이 디렉토리에서 실행시킬 거야 하고 엔터를 치면 파이테스트 모듈이 알아서 내 안에 있는 테스트 코드를 찾아서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지금 여기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에러 메시지를 좀 자세히 보면 스토프라는 모듈을 찾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떴네요. 그렇죠? 스토프라는 모듈을 찾을 수가 없어. 이 디렉토리에 지금 스토프라는 모듈이 안 보이네요. 스토프가 왜 안 보일까요? 파일 탐색기에서 스토프가 있는데 우리가 TAU intro to 파일 테스트. 테스트 디렉토리 안에서 제가 실행시켰네요. 그렇죠? 상위로 들어가서 dir 해보면 네, 이제 스태프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실행시킨 디렉토리 내에서는 스토프를 찾으려고 해보니까 스토프가 없으니까 에러가 났습니다. 여기서는 파이썬 모듈 파이테스트 하면 파이테스트가 이 내부에서 테스트 디렉토리에서 테스트 언더바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테스트 케이스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 케이스에서 스토프 어큐 모듈을 임포트하고 있죠. 그렇죠? 보시면 실행이 됐는데 13개는 성공하고 1개가 페일 났습니다. 뭐가 페일이 났냐면 parameterized 테스트 케이스에서 페일이 났네요. 이거는 앞에 테스트 케이스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러를 보여드리려고 2 곱하기 7은 6, 2 곱하기 7은 3은 6, 2 곱하기 3이 6이죠. 그렇죠? 바꿔서 다시 실행시켜보면 네, 이번에 14개가 다 패스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점으로 점점점점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 테스트 어큐이라는 모듈에는 5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순서대로 통과됐다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실패가 나면 빨간색 점이 떠요. F가 떠요. 빨간색 F가. 여기 보시면 위에 거 테스트 다 통과했고 밑에 거 얘네 통과했는데 방금 이 에러 난 거에서 빨간색으로 F가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 클래스를 작성하는 거를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픽스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픽스처를 지난 시간에 한번 봤어요. 그 파라메타라이즈 우리가 테스트를 만들 때 요게 픽스처라고 했죠. 픽스처. 그렇죠?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의 마크에 파라메타라이즈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 얘를 파라메터로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금 어큐뮬레이터 클래스를 봤더니 그 어레인지 단계 어큐뮬레이터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테스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인스턴스에 애드라는 메서드를 테스트하고 싶으니까. 근데 봤더니 그 어큐뮬레이터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게 모든 메서드의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근데 그 기본 코드를 간단하게 짜려면 DRY 프린시플이라고 했는데 don't repeat yourself. 그러니까 반복되는 코드를 줄여라. 반복되는 코드를 최적화해라. 그 얘기인데 여기서 어떻게 저 부분을 그럼 반복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 케이스가 3개가 있는데 여기서 항상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코드상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쓰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보시면 오토메이티드 테스트 케이스 프리퀀틀리 리피트 스텝. 그러니까 자동화 테스트 케이스는 당연히 계속 똑같은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 코드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테스트들은 그 부분을 그 오퍼레이션을 쉐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Whenever we find ourselves repeating code, 우리가 리피팅 되는 코드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거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좋은 코드를 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짜도 코드는 돌아가지만 반복되는 부분을 가능하면은 개선해라. 근데 파이테스트에서는 픽스처라는 그 테스트 셋업을 할 수 있기 위한 픽스처를 제공한다. 그게 솔루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픽스처는 이거는 이제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니까 당연히 라이브러리 도큐먼트를 봐야 돼요. 링크가 걸려 있는데 아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요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 그리고 요 파이테스트를 만들어서 배포한 사람이 이 문서를 자기 걸 어떻게 쓰면 되는지 설명했죠. 그 중에서 픽스처 부분, 파이테스트의 픽스처 부분을 보시면 픽스처는 이런 식으로 써라 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 겁니다. 픽스처는 특별한 펑션이다. 파이테스트가 호출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 펑션을 실행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면 이거 하나가 테스트 케이스 하나에 해당하는 펑션이죠. 그렇죠? 근데 요 펑션을 호출하기 전에 파일 테스트가 자동으로 호출해주는 특별한 펑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픽스처가. 그래서 그리고 they are the best way to handle arrange step. 그러니까 arrange step. 지금 우리는 arrange step에 뭐가 있냐면 accumulator instance를 생성하는 스텝이 있죠. 그렇죠? 그게 반복된 멀티플 테스트 안에 있는데 그 부분을 픽스처로 만들면 이 부분을 픽스처로 만들면 자, 픽스처는 이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실행되는 거니까 이 코드를 없앨 수 있겠죠. 그렇죠? 픽스처 안에 어큐뮬레이터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 메서드에 그 픽스처를 붙여주면 이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항상 어큐뮬레이터 인스턴스가 생성되겠죠. 그렇게 코드를 붙일 수 있다. 그래서 그 픽스처를 만드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함수를 하나 추가했어요. 어큐이라는 함수를 하나 생성을 했고 그 어큐이라는 함수는 뭘 하냐면 어큐뮬레이터 생성자를 호출해서 생성된 인스턴스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렇죠? 어큐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이 함수는 파이테스트의 픽스처다라고 어노테이션을 붙여줬습니다. 어노테이션. 데코레이터. 데코레이터. 아까도 데코레이터가 나왔는데 데코레이터라는 개념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다 이런 거예요.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자주 쓰는 거는 외워지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 데코레이터 사용하기라고 돼 있는데, 자 보시면 데코레이터는 파이썬의 기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썬에 들어있는 거예요. 파이썬에 데코레이터라는 거는. 그리고 데코레이터는 이렇게 골뱅이로 시작하는 무언가는 다 데코레이터입니다. 골뱅이로 시작하는 무언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dd라는 함수에 얘는 스테이팅 메서드야 라고 데코레이터를 붙여줬죠. 그렇죠? 그리고 그 데코레이터는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픽스처라는 데코레이터를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거고 이거를 원하시면은 데코레이터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스 펑션이라는 걸 만들고 쭉 내려가서 이렇게 트레이스라는 펑션을 만들고 add trace 하면 이 hello라는 함수에 이 trace 펑션이 붙는 거죠. 그게 이 데코레이터를 쓰는 방법입니다. 데코레이터. 그러니까 이 함수에 어떤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인젝션이라는 개념, 인젝션, 데이터 인젝션. 그러니까 내가 짜놓은 코드에 어떤 코드를 인젝트 할 때 이 데코레이터라는 걸 쓸 수 있다. 대략 이 정도. 조금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게 있다. 그렇게 일단은 이해하시고 계속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다시 한 번씩 찾아보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pytest.fixture라는 데코레이터를 이 파이테스트가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데코레이터를. 그렇죠? 파이테스트라는 라이브러리 만든 사람이 이 픽스처라는 데코레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 너가 이 특정 함수에 요 데코레이터를 붙이면 무슨 일을 하냐면 occum fixture is concise because the only thing it needs to do create new accumulator object. 그러니까 얘는 어큐이라는 픽스처는 어큐뮬레이터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반환하는 것만 하는 단순한 픽스처를 만들 이건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여기 보면 어큐뮬레이터 초기화라는 코드 아까 전에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코드를 보시면 어큐뮬레이터 이니 테스트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코드를 방금 또 보신 것처럼 어큐이라는 걸 만들어서 픽스처를 만들어 걔를 집어넣어요. 그 안에다가 코드로 보여드리면 자 챕터 6로 넘어가면 코드가 뭐가 달라지는지 보십시오. 강제로 체크아웃해서 바꾼 코드를 바꾸면 자 우리가 어큐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는 어큐뮬레이터 인스턴스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파이테스트의 픽스처다라고 데코레이터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기존에 아까 만들었던 init이라는 함수 메서드 테스트 어큐뮬레이터 init이라는 메서드에 어큐이라고 하는 픽스처를 파라미터로 넣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파이테스트 픽스처라고 하는 이 픽스처 데코레이터는 하는 일이 뭐냐면 테스트 펑션을 실행하기 전에 얘를 실행해 주는 함수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 테스트 얘가 실행이 되기 전에 어큐뮬레이터를 인스턴스화해서 걔를 리턴하고 걔를 어큐이라는 변수에 넣어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하죠. 그래서 코드를 좀 비교해 보면 코드 비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기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오면 show diff 앞에 버전이랑 다른 걸 보여줘 라고 하면 이렇게
요 앞에 버전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코드와 뭐가 달라졌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픽스처를 우리가 추가를 했죠. 그다음에 첫 번째 테스트에서 어큐뮬레이터를 인스턴스화해서 변수에 넣는 부분이 코드가 없어졌어요. 대신에 얘가 파라미터로 이렇게 인젝트 됐죠. 인젝트. 그게 바로 요 파이 테스트 픽스처입니다. 근데 요 부분 이렇게 하니까 매번 어큐뮬레이터를 내가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던 코드가 단순히 줄어들죠, 이렇게. 그러니까 프리셋업 하는 부분이 어레인지 단계의 코드가 요 픽스처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조금 더 간결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 파이테스트의 픽스처 라이브러리, 픽스처 라이브러리. 여기서 보면 이러한 개념이 디펜던시 인젝션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디펜던시 인젝션은 지금 단순히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모든 언어에서 요즘 나오는 뭐 언어들 대부분은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를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자바에도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걸 합니다. 한글로 된 거를 찾기 위해서 인젝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의존관계 주입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의존관계 주입. 내용 뭐냐면 이 설명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스크롤 해보면 좀 더 쉬운 예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A 클래스의 특정 값을 인스턴스로 생성해 줘야 되는데 얘를 이 코드 안에서 이렇게 new 해서 생성하지 않고 외부에서 어, 이렇게 int 3이라고 하면서 원래 int 3에서 해야 될 값, 이 코드를 좀 보시면 A라는 클래스에 인티저 1로 초기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 값을 아예 이렇게 with number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냥 값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어,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디펜던시 인젝션. 그런 게 있다라고 그냥 지금 단계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야 되는 부분이라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레인지 단계에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이용해서 어큐뮬레이터 인스턴스를 그냥 집어넣은 거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코드를.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큐뮬레이터 변수는 어큐뮬레이터 클래스를 생성해서 만든 인스턴스야라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 인젝트 해버린 겁니다. 이 메서드가 실행될 때 런타임에 그 값을 인젝트 해버린 거. 이거를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도 똑같이 결과가 앞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실행을 한번 해보면 테스트를 해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패스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백그라운드인데 파이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언어도 유닛 테스트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바에서는 JUnit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JUnit. 그다음에 C샵에서는 NUnit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NUnit이라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파이테스트를 사용을 하는 거죠. 파이테스트. 그래서 무슨 유닛 라이브러리 스타일의 코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코딩이라는 게. 음, 좀 읽어보면 XUnit 스타일의 테스트 클래스는 오토메이팅을 위한 스트럭처를 제공을 하는데 이 강의를 하신 분은
그 스타일에서 존재하는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테스트 클래스는 셋업과 클린업 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그거를 클래스 안에서만 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 코드는 자, 이 함수에서 셋업하는 코드를 여기에 만들어 놨죠. 그렇죠? 여기에 만들어 놨는데 J유닛이나 N유닛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리 셋업. 그러니까 얘는 이제 프리 셋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테스트를 하고 나면 사실 이 객체가 없어지는 클린업 코드도 작성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테스트를 하고 나면 원래대로 돌려놔야 다른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요. 만약에 내 테스트가 바꾸는 값이 다른 테스트에 영향을 주면 원래 그 테스트는 정상적으로 실행돼야 되는데 실행되는 시점에 따라서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셋업하고 테스트하고 테스트가 끝나면 클린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J유닛이나 N유닛 같은 경우에는 그 코드가 클래스 내에서만 재사용된다. 테스트 클래스 내에서만. 그런데 그 파이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한을 건너뛰어서 픽스처를 펑션 베이스로 어디서나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이 모듈 안에서 픽스처를 선언을 했잖아요. 테스트 어큐미라는 픽스처. 근데 내가 테스트 메스에서도 쓰고 싶으면 이 픽스처를 어디서나 쓸 수 있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어디서나 그 픽스처를 쓸 수 있게. 근데 그걸 하는 방법으로 파이썬에서는 conf test.py라고 돼 있는 특정 이름의 모듈로 작성해주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이제 파이썬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conf test라는 모듈로 만들어야 된다. 테스트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conf test.py여야 된다. conf test.py로 만들고 그 파일 안에 픽스처를 옮겨 놓으면 이 픽스처를 이 부분을 옮겨 놓게 되면 지금 얘를 쓰려고 하면 임포트를 해야겠죠.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를. 그다음에 어큐뮬레이터도 지금 요 패키지 stuff.accumulator 패키지에 있으니까 임포트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직접 임포트라고 쓰셔도 되고 보시면 from stuff accum 모듈에서 나는 accumulator를 가져왔을 거야. 이렇게 임포트를 하셔도 되고 아까 빨간불이 나오면 파이참이 자동으로 좀 더 인텔리전트하게 임포트 할지를 물어보는 메시지. 여기 보면 임포트 할래? 라고 물어보죠. 왜냐면 에러잖아요. 에러니까 너 이 어큐뮬레이터 없어. 자세히 보면 임포트해서 해결할래? 라고 하는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임포트 되죠. 이건 이제 파이참의 기능이고요. 이렇게 임포트해서 별도의 컴프테스트라는 모듈을 만들어 놓으면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가 실행이 될 때 파이테스트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테스트 디렉토리 안에 테스트 언더바로 시작하는 메소드들을 테스트 케이스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테스트 돌린다고 그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테스트 밑에 컴프 테스트라는 모듈이 있으면 걔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픽스처를 선언한 이 부분이 이 코드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니까 다른 이 코드 어디서든 이 픽스처를 자동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그 J유닛 계열, X유닛 계열의 테스트 클래스에서는 클래스 내에서만 재사용되지만 파이테스트에서는 이렇게 전체에서 재사용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다. 그렇게 요 강의를 쓰신 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프 테스트에 대한 정의는 당연히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에 도큐먼트 접속이 안 되는데요. 도큐먼트에서 파이테스트 찾아볼게요. 그래서 컴프 테스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컴프 테스트. 컴프 테스트. 검색이 안 되네요. 네, 이 부분은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컴프 테스트 모듈은 테스트 코드를 쉐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 이름은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파이테스트가 자동으로 그 네이버 픽스처를 여기서 저렇게 정해놔야 저렇게 자동으로 픽업할 거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픽스처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방금 사용한 픽스처죠. 그럼 어큐미라고 내가 파라미터로 테스트 케이스에서 넘기면 걔는 요 픽스처가 계속 자동으로 호출되겠죠. 그리고 다른 픽스처를 추가할 때는 당연히 기존에 존재하는 애랑 다른 이름, 유니크한 이름이어야 콘플릭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픽스처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으면 어큐미라는 이름이 이미 있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픽스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픽스처가 충돌하지 않고 문제가 없게 호출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유니크해야 된다. 그리고 너가 원하는 만큼 픽스처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셋업과 클린업이라는 거를 픽스처에서 다룬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셋업한 거죠. 어큐뮬레이터를 생성한 거죠, 생성. 그 다음에 일드 스테이트먼을 이용을 해서 픽스처를 던지고 그게 끝났을 때 뭔가를 종료하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큐뮬레이터를 생성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고 테스트 케이스 실행이 끝나면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print done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종료하는 클린업하는 문자로서 실행할 수 있게 코드를 넣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print return을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이 함수는 accumulator return을 하잖아요. 그렇죠? 리턴을 하잖아요. 그리고 얘는 종료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 yield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는 파이썬 키워드인데 숫자가 WIELD네. WIELD. WIELD. yield라고 하면 얘는 뭘 하냐면은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이건 파이썬에 있는 건데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어큐뮬레이터 인스턴스를 반환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리턴이 아니고 그 다음 문장을 그 후에 실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print 던조라고 하는 코드를 인쇄하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리턴을 하면 얘는 여기서 리턴이 되고 이 코드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냐면 여기서 함수가 끝났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면 예, 보시는 것처럼 이 던조라는 게 프린트 되는 데가 전혀 없죠. 근데 일드를 선언을 하면 얘를 리턴을 하고 다음 단계를 실행을 합니다. 이게 끝난 후에 실행을 해보면 네. 하나 지금 어큐뮬레이터 5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어큐뮬레이터가 매번 실행되니까 하나 실행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던조가 프린트가 됐죠. 아까와 다르게. 그러니까 일드하고 리턴의 차이. 이 일드라는 키워드는 제너레이터라는 건데요. 제너레이터라고 했으니까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찾아봐야겠죠. 제너레이터를 한번 찾아볼게요. 파이썬 제너레이터. 보시면 일드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일드가 호출되면 암시적으로 리턴이 호출되며 한 번 더 실행되었던 일드 다음 코드가 실행된다. 그러니까 리턴과 다르게 다음 코드가 실행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테스트 제너레이터라는 함수를 만들고 일드 1 하면 얘는 뭐랑 똑같으냐면 리턴 1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을 리턴하겠죠. 근데 거기서 여기서 리턴 키워드를 쓰면 1을 반환하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1을 반환한 다음에 얘가 두 번째 다시 한번 호출될 때 그 다음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처음 여기 보면 테스트 제너레이터는 제니라고 해놓고 그 제너레이터를 처음 호출하면 1이 반환이 되죠. 얘가 1이 반환이 되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호출하면
얘가 아까 여기서 여기로 갔기 때문에 2가 호출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2가 반환이 돼요. 또 한 번 호출하면 그 다음 코드인 3이 호출되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3이 호출되는 겁니다. 이게 리턴과 다른 거예요. 여기서 리턴하면 1하고 끝나고 다음번에 호출했을 때 두 번째 호출했을 때 또 1이 반환이 되거든요. 이 코드를 한번 타이핑을 해볼게요. 테스트 삼아서. 테스트 파이썬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파이썬 홈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쟤는 테스트 제너레이터다. 테스트 제너레이터 함수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넥스트 쟤를 출하면 일단 얘를 리턴으로 바꿔볼게요. 리턴. 얘는 리턴을 했기 때문에 얘 보시면 얘는 1이 리턴이 됐지 그 이터레이터가 반환되는 게 아니어서 에러라고 뜬 거예요. 얘는 실제로 이렇게 호출해야 되죠. 왜냐면 리턴인 경우니까. 그러면 음, 프린트, 프린트. 세 번 호출해 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프린트가 얘가 그냥 얘는 테스트 케이스여서 케이스로 실행되고 끝났네요. 리턴되고 끝났는데 네. 보시면 세 번 호출했을 때 111만 호출되죠. 왜냐하면 처음에 리턴 1을 반환하고 끝나고 다시 두 번째 호출해도 1을 반환하고 끝나고 그러니까 얘는 리턴의 경우는 얘를 실행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일들을 선언을 하면 일들을 선언을 하면 얘는 원래 제너레이터 그 이터레이터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하면 안 될 거예요. 예, 제너레이터 오브젝트가 나오죠. 그래서 제너레이터 오브젝트를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코드처럼 제너레이터 변수를 먼저 받고 then equal 제너레이터 그다음에 next라는 키워드를 호출해줘야 제너레이터가 실행이 됩니다. 얘는 프린트 값을 네, 얘가 제너레이터를 가져와서 그 제너레이터를 호출한 거에 첫 번째가 반환이 됐죠. 1이 반환이 됐죠. 얘를 세 번 호출해 보면 1, 2, 3. 보시면 이 젠을 호출해서 첫 번째 일드가 반환이 돼서 걔를 실행한 후에 다시 한번 얘를 호출하면 제너레이터를 가져오면 그러니까 얘를 호출한다기보다는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이터레이터의 개념인데 걔가 비동기적으로 기다렸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반환이 돼서 2가 반환이 되니까 2가 프린트되고 얘는 세 번째 얘가 아까 여기까지 실행됐으니까 다음번에 3이 일드 돼서 3이 반환돼서 1, 2, 3. 이게 리턴과 일드의 차이예요. 약간 그 설명인데 이 부분도 각자 한번 좀 찾아보시고 잘 이해가 안 가면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다른 클래스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픽스처 같은 경우에는 픽스처를 만들 때 일드문을 써서 얘가 실행이 되겠죠. 일드를 했으니까 어큐물 처음 호출했을 때 얘가 실행이 돼서 어큐뮬레이터 인스턴스를 반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큐뮬레이터가 실행될 때 프린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픽스처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셋업 스텝에서 일들을 가지고 셋업 스텝을 실행을 하고 펑션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클린업 스텝을 구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픽스처를 붙이면 얘는 펑션 단위로 실행이 돼요. 펑션 단위. 펑션을 붙였으니까. 근데 픽스처를 스콥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세션이라는 걸 주게 되면 걔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단위. 그러니까 이 단위가 이제 이 적용되는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세션은 지금 이 테스트에서는 당연히 적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펑션마다 계속 어큐뮬레이터를 생성해야 되니까. 그런데 세션은 only one time for entire test suite. 그러니까 이 세션, 테스트 수치가 실행되는 세션에 대해서 한 번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테스트 수트에 대해서 only 한 번 실행된다. 만약에 세션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 수트 전체에 대해서 셋업을 하고 나중에 그 테스트 수트가 끝나면 클린업을 하려고 할 때 이 세션이라는 스코프를 쓸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펑션 단위로 셋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코프를 펑션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클래스라고 할 수도 있고 모듈이라고 할 수도 있고 패키지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6 픽스처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면서 부가적인 걸 많이 설명드려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대략 그런 게 있었다더라. 그러니까 나 들어봤는데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예를 들면 뭐 방금 설명드린 뭐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터레이터 같은 일드 키워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얘는 계속 다른 문법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런 게 있다더라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테스트 어큐뮬레이터에 픽스처를 넣어서 픽스처를 넣으면 프리 셋업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은 이 챕터 6의 픽스처를 이해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6까지 마쳤습니다.